사연이 조금 긴데요. 왕십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신축 원룸 건물을 2017년에 매수를 해서 현재 월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주는 경기도에서 월세로 1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요. 남편은 이 원룸 건물을 매도해서 아파트를 매수하자고 합니다. 원룸 건물을 매도하면 14억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이걸 매도해서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매도하고 이걸로 아파트 가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물건으로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시청자분이 월세 400만 원 이거 없어도 아파트 가서 얼마든지 내 노후가 풍족하고 충분히 고민 안 해도 돼. 이 월세 필요 없어. 매도를 하고 아파트를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건 제가 가라 마라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월세 400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4억에 내가 집을 사서 들어가 버리면은 월세 400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월세 400이 사라지더라도 진짜로 내가 괜찮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이 월세 400이 너무 큰 거죠. 이게 원룸 건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월세 400이면은 이 원룸 건물이 과연 원룸이 몇 개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아파트 흐름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조정이 받게 되면 이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월세 받는 게 정말 좋을 거예요. 답을 드리고 싶냐라면은 이게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지금은 월세를 받는 것이 그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차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라고 보고 이렇게 아파트 그림이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 아파트 시장이 올라갈 때 이때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차익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 그런데 이때를 보세요. 내려올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차익형 부동산은 자산 감소가 일어나요. 그런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은 계속해서 월세만큼의 자산 증식이 일어나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또 올라갈 때는 차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비중은 조금씩 그렇게 맞춰갈 수가 있죠. 우리가 투자의 원칙에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머리에 담고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아까 있는 원룸 건물을 팔아서 아파트로 가는 게 맞죠. 아파트 지금 너무 비싸.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아. 일부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의 끝점에 거의 온 것 같아. 조정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은 월세에 나오는 건물이 더 좋죠. 적어도 2, 3년 정도는 월세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좀 움직여라. 그러면서 아파트 시장을 충분히 좀 지켜봐라. 지켜본 가운데 각 나라의 경제와 각 나라의 어떤 인구 문제, 전쟁 문제 이 모든 것이 2, 3년 지나면은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아, 이거는 더 이상은 올라가기 곤란한 앞으로는 밀리겠구나. 아니야, 여기는 더 올라가. 뭔가 방향이 확실히 잡힐 거야. 지금은 터닝 포인트 주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헷갈리는 거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내려갈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서 올라가면 나도 이제 불안하죠. 경기가 받침이 되고 충분히 우리 사회가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가격대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말이 13억, 15억만 되어도 무슨 재주로 그걸 우리가 30대 돼갖고 40대 돼갖고 사회에 이제 결혼해서 나간다고 보면은 10억, 13억짜리를 도대체 몇 살이 돼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부모 도움 없이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정이 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인구도 다시 좀 조정이 되고 올라오고 이러면서 접점에 가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더라도 너무 이 가격대가 높다. 수익형 부동산을 그냥 가지고 있고 향후에 아파트를 갈아타는 거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해라.